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A반 윤달현이고요. 지금부터 5월 7일 강의 내용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와 교합제, 그리고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한 교합제 제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인데요.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지, 유지, 안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지는 의치의 수직으로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이치는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이고요. 총이치의 유지는 특별한 유지장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치와 구강조직 또는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요소와 의치의 주변에 있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골의 형태 및 점막 상태에 따른 해부학적인 요소 그리고 교합 등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유지는 물리적인 요소와 해부학적인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정이 있는데요. 총이치는 다른 고정성 보철물, 가철성 국소의치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의치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고요. 의치의 안정은 의치와 의치를 지지하고 조직 간의 위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성질이고요. 안정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운동에도 동요 없이 제자리에 있으려는 의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합제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합제는 상하악관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궁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무치약 환자는 자연치아의 완전 결손으로 적절한 인공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자율과 결여된 상태이므로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된 교합상의 구강내 시적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치 배열의 기준을 찾는 자료로 이용하는 거고요.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인공치의 위치와 치축 경사, 환자 개인의 직내에 일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총이치 제작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합제의 기능인데요. 교합제의 기능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하악의 수직 관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상하악의 수평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 교합 평면을 결정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인데요. 이 참고선에는 정중선, 구각선, 상순선, 하순선, 구순 접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합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합제의 폭은 상하악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는 5mm,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는 10mm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모양이 되겠고요. 교합제의 높이는 상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측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 8mm입니다. 하악의 경우는 전치부는 순측 변연에서 18mm, 구치부는 구후 융기 높이의 3분의 2와 일치되도록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형태의 크기이므로 환자 개인의 악강 거리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치조제에 대한 교합제의 위치 관계인데요. 교합제의 취지는 상악 모형의 여러 해부학적인 지표를 활용하여서 평균적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하여서 의치의 신미성이나 기능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결정해줘야 합니다. 상악 교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악의 전치부는 심미의 발음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치부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인공치를 배열해야 하므로 구순의 형태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악 교합제의 전방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지침은 치조제의 흡수의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치 변화가 없는 절치 유도와 견치 융기를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절치 유도의 중앙에서 중절치 순면까지의 거리, 악공의 형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8에서 10mm 정도이고 횡측으로는 견치 교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구치부는 저작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치부의 교합제는 치조 정간선 법칙에 준하여 치조제 위에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최종적인 것은 의치의 안정과 하악 치조제를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조상의 변연을 넘어서 너무 협측으로 치우쳐져서는 안됩니다. 하악 교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전치부의 경우는 상악과는 달리 참고할 수 있는 해부학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순측 전정에 대한 위치 관계를 이용하게 되고요. 하악 중절치의 정단연은 가상 교합 평면에 대해 순측 전정 방향으로 그은 수직선에 일치하게 만듭니다. 구치부 교합제는 하악 의치의 안정상 교합제의 중앙이 치조제 정상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합제 제작 방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핸드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클루전
포머 메소드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기성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프리핸드 메소드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불꽃에 연화시켜서 손으로 기본 형태를 성형하는 방법이고요. 오클루저림 포머 메소드는 실리콘 러버나 금속으로 만든 몰드에 용융 왁스를 부어서 제작하거나 연화된 왁스를 채워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성품 사용은 기성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한 교합제 제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상 위에 렛지의 연장 표기된 참고선을 이용하여서 치조제 정선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위에 조각도로 10mm 정도의 폭의 간격으로 선을 그어서 골고루 연화시켜주고요. 높이는 10mm 정도로 하고 단면을 사각형으로 형성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왁스 블럭을 구부려서 맑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형상에 그어진 기준선을 참고하여서 교합제 밑부분을 연화시켜서 기초상 위에 올려놓고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초상 변연해서 교합제의 순협측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왁스를 첨가하여 붙이고 다듬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하 교합제의 높이와 폭을 측정하여 맞춰주고요. 가상 교합 평면은 금속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악은 순측 이행부로부터 18mm 지점과 구치부의 구후 융기 높이의 3분의 2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수평으로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치조제 정선과 기준선을 그려놓고 확인을 해줍니다. 아홉 번째는 교합제 표면 부위를 토치램프 등으로 살짝 가열한 후 솜에 물을 묻혀 문질러 줍니다. 열 번째로는 상하 교합제를 교합시켜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수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학년 A반 윤달현 강의 수업 내용 발표였고요. 많이 모자란 발표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제출을 늦게 한 거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시간 정말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